네, 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에 대한 통념을 깨며 이를 뛰어넘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도전들 뭐가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작은 경비행기 세대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이 남성, 경비행기 세대, 무게만 35,000파운드, 약 15톤에 달하는 비행기를 물구나무를 선 채 두 팔로 걸으며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남성은 또 어떤 기록을 세웠을까요? 달걀을 얹은 숟가락을 입에 문 채 가장 빨리 100m를 달리는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달걀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스페인의 크리스티안은 이 도전에서 17.21초라는 기록을 세워 기네스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코로 알파벳을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하는 남성. 인도의 크리슈나 씨는 코로 자판을 두들겨 22.83초 만에 알파벳 26개를 입력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입 크기로 기네스에 오른 여성을 소개합니다. Some of my friends were like, what? I had no idea it was that big. I've definitely always known I've had a big mouth. Let's go. Obviously, since basically I could look in the mirror, I've known that my mouth was extremely large. 그녀는 감자튀김 한 통과 실타래가 입에 모두 다 들어가는데요. 입 크기를 직접 측정한 결과 6.52cm로 여성 중에 가장 큰 입 벌리기 기록을 세웠습니다. 많은 양의 목재가 조립되고 있는 이곳, 대형 탁구채를 제작하는 현장입니다. 완성된 탁구채는 높이 3.53m, 너비 2.02m로 미국의 라이즈 브랜드에서 만들었습니다. 채가 워낙 커서 연습용으로 사용하면 딱일 것 같죠? 타이어 위에서 줄넘기를 하는 남성, 네팔의 하리 씨는 1분 안에 똑바로 세워진 타이어 위에서 120번의 줄넘기에 성공하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죠? 지금까지 기네스 별별 기록 모음이었습니다. 네, 이제 곧 가을인데 여전한 폭염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시죠? 독일에서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반짝 추위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구촌 소식에서 알아보시죠. 땡볕이 내리쬐는 오후, 한 여성이 일명 콜드 라운지를 방문합니다. 샤워 가운을 입고 부스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내 하얀 냉기가 올라오더니 온도가 금세 영하 150도까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Erfrischend, also es ist schon kalt, ne? Also das muss man sagen. Aber ich finde es nicht unangenehm, weil also so 3 Minuten sind gut auszuhalten. Also 콜드 라운지는 국내에서는 크라이오 테라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극저온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신체를 짧은 시간 매우 낮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주로 운동선수들이 근육 회복과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폭염에 지친 사람들에게 더위를 식히는 방법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Und dann extra hierher kommen, sich diese 3 Minuten zu gönnen und das ist für die wie so eine Wellness. 극한의 추위를 견디며 상쾌함과 활력을 얻는 사람들. 하루빨리 서늘한 날씨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영국에서 3번째로 높은 산악지역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 케언곰스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엔 눈이 녹지 않고 가장 오래 남아있는 스노우 패치 스핑크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So this is really one of the very few pieces of snow left in the whole of the UK. Scotland only has a couple of patches left and this is one of them. 스노우 패치는 산이나 고지대에서 쌓인 눈이 녹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스코틀랜드나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자주 발견되며 해당 지역 기후와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패치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The Sphinx itself is actually quite a bit smaller than it was even when I visited at the weekend. It's lost about a third of its size. If it stays cold, then it might last to the end of the month, but realistically it's going to melt. And it will melt for the 4th consecutive year, which in the historical record is absolutely unprecedented. 한때 이 국립공원의 상징적인 풍경이었던 스노우 패치 스핑크스가 기후변화로 녹아 사라진다면 다소 씁쓸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추석을 중국에서는 중추절이라고 부르며 큰 명절로 지냅니다. 우리에게 송편이 있다면 중국에는 보름달을 닮은 전통 과자, 이 월병이 있는데요. 중추절을 맞아 월병 공장들은 몰려드는 주문으로 바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월병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추절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둥근 밀가루 반죽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보름달 모양의 월병은 우리 송편처럼 중국 중추절을 대표하는 음식인데요. 중추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작업자들은 월병을 포장하고 배송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월병은 지역에 따라 속재료가 다르지만 최근에는 트렌디한 맛의 월병이 출시돼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今年我们推出了2款新品，一款是那个葱香牛肉的，一款是那个玫瑰果仁的。我们研究了很多口味以后，觉得这2个比较适合现在人的口味吧。总共大概1000左右吧，反馈都比较好。 전통적인 동그란 월병 디자인에서 벗어나 화려한 색을 입힌 월병은 물론 자수 키트가 포함된 월병 세트까지 등장했는데요.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변천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변화하는 중국의 월병 문화. 참 이색적인 것 같죠? 커다란 조형물이 달을 안고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현대미술가 카우스의 대표 캐릭터 컴패니언이 중국 상하이 와이탄에 설치된 모습인데요. 이곳은 상하이 주요 랜드마크와 황푸광의 야경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번 작품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실제 달을 닮은 이 조형물, 마치 추석 보름달을 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보름달 보시면서 보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2m에 달하는 초대형 아이폰을 제작한 영국의 유튜버가 기네스 기록을 경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기네스 월드 레코드는 영국 IT 유튜버 아룬 마이나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아이폰을 만들어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초대형 아이폰은 아이폰 15 프로맥스를 크게 확장한 버전으로 길이는 2m 5cm에 달합니다. 실제 아이폰과 완전히 동일한 부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구현됐으며 카메라 촬영, 손전 등 C타입 충전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1,950만 명을 보유한 아룬은 애플 공식 유튜브에 구독자 수를 넘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초대형 아이폰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북부에서 미래형 대중교통 하이퍼루프의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이퍼루프는 감압된 튜브 속에서 자기장을 이용해 캡슐을 고속으로 이동시키는 신개념 교통수단입니다. 이를 개발한 하트는 이번 테스트에서 차량이 공중에 떠서 튜브를 통과하고 유도 및 추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최대 시속 700km의 속도를 목표로 삼고 있어 궁극적으로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단거리 항공편과 장거리 운전에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반려견을 태우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현상에 외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한국에서 출산율은 낮아지는 반면 반려동물 수는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마켓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처음으로 반려견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반려견을 위해 생일 파티를 열고 계집을 호화롭게 꾸미는 등 반려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백화점, 식당, 거리에서 개 유모차를 끄는 모습이 일상이 됐지만 저출산과 맞물리며 논쟁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순방을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이 싱가포르에서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습니다. 주요 외신과 싱가포르 매체에 따르면 교황은 4개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싱가포르에서 2박 3일간 머무르며 현대차의 첫 순수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의전 차량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차의 싱가포르 혁신센터에서 생산된 아이오닉5 프레스티지 모델로 1회 충전 시 약 380km를 주행할 수 있고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편 교황은 지난 2일 아시아 오세아니아 순방길에 올라 싱가포르를 끝으로 총 12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